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평생 치아 관리를 잘해왔다고, 누구보다 부지런히 양치질을 해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의사로서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어왔던 그 성실함, 그 모범적인 습관이 오히려 치아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예순을 넘기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식사 끝나자마자 칫솔을 집어드는 습관, 그 행동 하나가 치아의 수명을 통째로 깎아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밥 먹고 나서 입안이 찝찝하면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바로 가십니까? 칫솔에 치약을 묻혀 거울 앞에 서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참 부지런하다. 나는 내 몸을 잘 챙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치아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방송에서 여러분께 제발 그 칫솔을 잠시 내려놓아 달라고 부탁드리려 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얇아진 치아 껍질을 매일 조금씩 긁어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세는 70을 훌쩍 넘기셨고 평생 규칙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군 생활을 오래 하셨고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몸에 밴 분이셨죠. 하루 3끼, 식사 후 빠짐없이 양치질. 그분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충치 하나 없이 살았다. 이만큼 관리 잘한 사람도 드물 거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치아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얼룩도 없고 음식물도 잘 끼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의외였습니다. 찬물을 마시면 이가 찌릿하고 숨만 크게 들이마셔도 통증이 올라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밥을 씹는 것조차 두려워질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입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그 순간 솔직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겉은 깨끗했지만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마치 단단한 나무를 날카로운 도구로 계속 찍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치아 뿌리는 이미 드러나 있었고 치아를 보호해야 할 단단한 겉껍질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균이 갉아먹은 흔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충치가 아닙니다. 균이 만든 병도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수십 년 동안 너무 열심히 닦아서 생긴 손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고 바로 닦으라고 평생을 배웠는데 그게 잘못이라는 말이냐고요? 이 반응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으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학교에서도, 방송에서도, 병원에서도 늘 강조했던 말이 바로 식후 양치였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부지런함이 곧 건강이라는 메시지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가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치아도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살, 30살 때 배웠던 관리법을 60, 70이 된 치아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이 문제는 결코 일부의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65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치아 마모나 잇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치아 뿌리가 시리고 찬 음식이 괴롭고 이유 없이 통증이 오는 증상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잘못된 관리 습관이 오랜 시간 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식사 직후 양치질, 그리고 미백을 위해 사용하는 강한 치약은 나이든 치아에게 치명적인 조합이 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치아와 잇몸의 문제는 입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잇몸에 생긴 염증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면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뇌로 가면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결됩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식사가 부실해지고 결국 근력과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양치 습관 하나가 단순히 이를 시리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건강 전체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식사 직후 양치질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동안 음식 찌꺼기를 빨리 제거해야 충치를 막을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은 생각보다 산성이 강합니다. 김치, 국, 과일, 커피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런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면 치아 표면은 잠시 동안 약해집니다. 단단했던 치아 겉면이 일시적으로 말랑해지는 시간대가 생깁니다. 이 상태를 쉽게 설명하자면 뜨거운 물에 오래 불린 피부와 같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손가락으로 살짝만 밀어도 피부 각질이 쉽게 벗겨집니다. 식사 직후의 치아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칫솔로 문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호막이 회복되기도 전에 겉면이 그대로 깎여 나가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10년, 20년 반복하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치아는 점점 얇아지고 결국 속살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어르신도 바로 이 과정이 오랜 시간 반복된 경우였습니다. 세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된 부지런함이 더 무서웠던 겁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밥 먹고 이를 안 닦고 가만히 두라는 말이냐고요? 아닙니다. 방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을 벌어주라는 겁니다. 식사 직후에는 칫솔 대신 물로 입을 헹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산성 환경을 씻어내고 침이 다시 제 역할을 하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침은 치아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방패입니다. 입안의 산성을 중화시키고 약해진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1시간 정도입니다. 이 시간을 무시하고 바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는 회복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60 넘으신 분들께는 식사 후 1시간 기다리는 습관을 가장 먼저 바꾸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라는 말이 쉬울 리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면 더 이상의 손상은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닳아버린 치아가 다시 자라나지는 않지만 더 망가지는 것은 충분히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그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왜 많은 어르신들이 쓰고 계신 그 치약이 오히려 치아를 갉아먹는 도구가 되는지, 그리고 절대 쓰지 말아야 할 관리법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시간의 기다림, 솔직히 처음 들으시면 쉽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다림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이지만 나머지 절반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고 계신 그 치약 이야기입니다. 요즘 약국이나 마트에 가보면 치약 진열대가 아주 화려합니다. 하얀 치아, 눈부신 미소, 강력한 미백, 착색 제거 같은 문구들이 크게 적혀 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보다 이가 누렇게 변한 것 같고 웃을 때 보기 싫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미백 치약을 집어 드십니다. 나이 들면 더 관리해야지, 더 닦아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치아를 살리는 선택일까요?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순 이후에 미백 치약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치아를 조금씩 갈아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치약에는 기본적으로 연마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치아 표면에 붙은 찌꺼기나 착색을 물리적으로 긁어내기 위한 아주 작은 돌가루 같은 성분입니다. 문제는 미백 치약입니다. 하얗게 만들어야 하니 이 연마제의 입자가 훨씬 거칠고 강합니다. 젊은 치아라면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겉껍질이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치아 겉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은 세월과 함께 자연스럽게 얇아집니다. 50, 60을 지나면 이미 상당 부분이 닳아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겨울 외투를 입고 있을 때와 얇은 여름 셔츠만 입고 있을 때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친 연마제가 들어있는 치약으로 하루 2번, 3번씩 문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아있던 보호막마저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 보호막 아래에는 치아의 속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색깔도 원래 노랗고 신경과 가까워서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미백 치약을 쓸수록 오히려 치아가 더 누렇게 보이고 찬물에 더 시리게 됩니다. 하얗게 만들겠다는 욕심이 결국 정반대의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더 닦을수록 더 시리고 더 시리니까 더 강하게 닦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어르신도 같은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젊을 때처럼 환한 이를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미백 치약을 10수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치아 겉면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그 결과 신경이 가까워지면서 통증이 시작된 겁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구조가 무너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치약을 고르실 때 아주 단순한 기준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미백, 화이트닝, 강력 세정이라는 단어가 크게 쓰여 있다면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잇몸 케어, 시림 완화, 민감성 전용처럼 부드러움을 강조한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성분표를 볼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연마 성분이 앞쪽에 잔뜩 적혀 있는 제품은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치아는 더 이상 박박 닦아야 할 냄비가 아니라 조심히 다뤄야 할 유리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빼고 살살 닦으면 안 닦이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요. 그런데 치아 관리는 힘이 아니라 방향과 시간의 문제입니다. 강하게 문지르는 양치질은 세균을 없애기보다는 치아를 깎아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세균은 생각보다 끈질기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충분한 시간 동안 닦아도 충분히 제거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닦을 때 이 경계를 피하거나 반대로 너무 세게 문지릅니다.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칫솔모를 살짝 떼고 제자리에서 떨듯이 움직여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쓸어내듯 닦는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흔들어 준다는 느낌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양치 습관도 바꾸고 치약도 바꿨는데도 왜 아직 시린 것 같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낮에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시간에 치아를 공격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밤입니다. 잠든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은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밤이 되면 침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침은 치아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방패가 약해지는 시간대가 바로 수면 중입니다. 여기에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 콧골이, 약물 복용이 겹치면 입안은 순식간에 사막처럼 변합니다. 침이 마르면 세균은 훨씬 활발해지고 약해진 치아 표면은 그대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약, 수면제, 전립선 약, 알레르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입마름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치아 입장에서는 생존 환경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침이 줄어들면 치아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낮에 생긴 작은 손상이 밤 사이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입마름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바짝 말라 있거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느낌이 자주 든다면 이미 경고 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양치 습관을 바꿔도 효과는 반쪽짜리에 그칩니다. 물은 약입니다. 일부러라도 자주 드셔야 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는 입안을 충분히 적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 안의 습도도 신경 써야 합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입안도 같이 마릅니다. 작은 가습기 하나가 치아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다면 이를 막아주는 간단한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치아를 깎아먹는 두 번째 문제의 정체입니다. 양치질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었던 상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강력한 파괴자는 우리가 자는 동안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치아를 부수고 있는 그 힘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아주 중요한 신호와 함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입마름 이야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낮에 조심하고 밤에 물도 마시고 치약도 바꿨는데도 왜 치아가 계속 패이는 것 같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원인이 등장합니다. 이 원인은 스스로가 만들어내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잠자는 동안 이를 꽉 깨무는 힘, 이를 가는 습관입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용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묵직하게 뻐근한 느낌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혹은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유 없이 관자나 귀 주변이 아픈 날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족이나 배우자가 주무실 때 으드득 소리가 난다고 말한 적은 없으신지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치아는 밤마다 큰 압박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는 양치질을 세게 해서 패인 거라고요. 물론 그것도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와 잇몸 경계가 날카로운 비자 모양으로 깊게 파여 있다면 그건 칫솔보다 훨씬 더 무서운 힘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바로 위아래로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쓰는 힘은 대략 50에서 60kg 정도입니다. 그런데 잠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물 때 가해지는 힘은 그 2배에 가깝습니다. 100kg이 넘는 압력이 작은 치아에 반복적으로 전달됩니다. 이 힘은 단순히 누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틀고 흔들고 쪼개는 힘까지 함께 작용합니다. 마치 마른 나무 토막을 위에서 꾹 누르면 가운데가 쩍하고 갈라지는 것처럼 치아의 가장 약한 부분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 약한 부분이 바로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목 부위입니다. 이곳이 반복적으로 깨지면서 패임이 생기고 결국 신경이 가까워지며 통증이 시작됩니다.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굴곡파절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낮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찬물에 심하게 시리거나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때서야 병원을 찾지만 이미 상당 부분이 손상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어르신도 바로 이 패턴이었습니다. 양치질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밤마다 이를 강하게 악무는 습관이 오랜 시간 치아를 두들기고 있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점은 본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자는 동안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료 시기를 놓칩니다. 아침에 턱이 피곤하거나 이유 없이 머리가 무거운 날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치아가 밤새 구조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괜히 번거롭다고 미루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바로 치아를 보호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잠잘 때 끼는 얇은 보호 장치가 치아에 가해지는 압력을 흡수해 줍니다. 밤새 치아가 서로 직접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파괴적인 힘이 분산됩니다. 이 장치 하나만으로도 치아의 추가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패인 치아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멈출 수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를 미루다가 결국 치아를 씌우거나 뽑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악물는 힘을 조기에 차단했다면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식사 직후 양치질, 거친 치약, 입마름, 그리고 밤에 이를 악무는 힘.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치아는 하루도 쉴 틈이 없습니다. 낮에는 산에 녹고 밤에는 압력에 깨집니다. 그러니 아무리 성실하게 관리해도 치아가 버텨낼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열심히 했다는 데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성실함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라는 말이냐고요? 기다리고 헹구고 조심하고 또 밤에는 장치까지 써야 하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은 아주 현실적인 하루 관리 순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설명 없이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되는 방식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어르신도 바로 이 방식으로 생활을 바꾸셨습니다. 거창한 치료보다 습관 하나를 고친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치아 통증이 사라지면서 식사하는 즐거움이 돌아왔고 얼굴 표정까지 달라졌습니다. 그 하루 루틴을 다음 파트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려야 한다. 치약을 바꿔야 한다. 입마름을 해결해야 한다. 밤에 이를 악물면 안 된다. 하나하나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은데 이걸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지키라는 건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되는 하루 관리 순서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순서를 조금만 바꿔 보십시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밤새 말라있던 입안을 적셔주고 잠들어 있던 침샘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이 한 컵의 물이 하루 치아 컨디션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절대 칫솔부터 찾지 마십시오. 대신 물로 입안을 충분히 헹구십시오. 입에 물을 머금고 우물우물 굴리듯 헹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성 성분과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는 데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시간입니다. 딱 1시간만 치아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이 시간 동안 침이 나와서 약해진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이 과정을 기다려주는 것이 치아를 살리는 핵심입니다. 1시간 뒤에 양치질을 하실 때는 힘을 빼고 부드러운 칫솔과 순한 치약으로 살살 닦으시면 됩니다. 많이 문지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래 닦는다는 느낌이 맞습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점심은 현실적인 타협이 필요합니다. 외출 중이거나 모임이 있는 경우 식사 후 1시간을 기다렸다가 양치질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럴 때 무리해서 바로 닦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급하게 하는 양치질이 치아에는 더 해롭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물로 입안을 꼼꼼하게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침 분비를 촉진해 주기 때문입니다.
점심은 완벽함보다 지속 가능함이 중요합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관리가 그날 치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 후 역시 1시간을 기다린 뒤 양치질을 하십시오. 이때는 하루 중 유일하게 집중해서 관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치약은 미백 기능이 없는 부드러운 제품을 사용하시고 칫솔에 콩알만큼만 짜십시오. 힘을 완전히 빼고 치아와 잇몸 경계에 칫솔모를 살짝 얹은 뒤 제자리에서 가볍게 흔들듯 닦아주시면 됩니다. 쓸어내리거나 좌우로 문지르는 동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한 가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과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불소 농도가 높은 치약입니다. 일반 치약보다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특히 치아 뿌리가 드러나서 시린 분들께는 잠들기 전 불소 치약 사용이 큰 도움이 됩니다. 사용 후에는 물로 여러 번 헹구지 마시고 가볍게 한 번만 헹궈 불소가 치아에 남아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입안 환경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방 안 공기가 너무 건조하지 않은지 가습기를 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입이 자주 마르는 분들은 물을 침대 옆에 두고 필요할 때 한 모금씩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주무실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다면 이를 완화해 주는 간단한 보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턱이 뻐근하거나 이를 악무는 증상이 의심된다면 치아 보호 장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음식 찌꺼기를 1시간이나 놔두면 충치가 생기지 않느냐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치를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느립니다. 음식물이 입안에서 바로 썩어 충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하루 이상 반복적으로 관리가 안 될 때 문제가 됩니다. 1시간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치아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소금으로 이를 닦아도 좋다고 했는데 지금도 괜찮으냐는 질문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소금 알갱이는 현미경으로 보면 날카로운 유리 조각과 비슷합니다. 잇몸에 상처를 내고 치아 표면을 빠르게 마모시킵니다. 소금물로 헹구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알갱이로 문지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전동 칫솔을 써도 괜찮으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다만 사용 방법이 중요합니다. 전동 칫솔을 꾹 누르지 마시고 치아에 살짝 얹기만 한다는 느낌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압력이 너무 세면 오히려 일반 칫솔보다 더 빠르게 치아가 닳을 수 있습니다. 압력 조절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시 그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신 뒤 6개월이 지나 다시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표정이었습니다. 식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찬 국물도 부담 없이 드신다고 하셨고 고기를 씹는 즐거움을 되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닳아버린 치아가 다시 자라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멈출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 어르신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부지런해야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가끔은 기다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저는 그 말이 오늘 이 방송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아 건강은 더 세게, 더 자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늦추고 더 부드럽게 대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 바로 칫솔을 들지 마십시오. 물로 헹구고 1시간 기다리는 것이 치아를 살립니다. 둘째, 하얀 이를 욕심내며 거친 치약을 쓰지 마십시오. 나이 든 치아에는 부드러움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셋째, 입마름과 밤의 압력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침과 휴식이 있어야 치아도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꾸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씹는 즐거움은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오래 지키기 위해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 2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치아와 일상의 작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